현재 월가의 거물들은 입을 모아 미국 경제가 연내 둔화할 것이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계 거물인 빌 에크먼은 현재 장기 금리로는 채권을 공매도하기엔 위험이 너무 크다며 채권 공매도 포지션을 모두 청산했다고 밝혔고요. 채권왕으로 불렸던 빌 그로스도 미국 경제는 연말까지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했죠.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도 수십 년 만에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바로 반응을 합니다. 국채 금리는 급락하고 채권 시장은 안정화를 찾으면서 미국 증시는 반등을 하게 되죠. 그러나 다시 하락합니다. 채권 시장은 여전히 수급 불안 문제로 인해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증시도 알고 있는 거죠. 게다가 채권 금리가 하락한 이유는 경기 침체 때문이고 실적을 내야 하는 기업들에게는 당연히 좋지 않겠죠. 사실 현재 높은 금리를 보면은 미국의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게 이상하지 않죠. 미국의 30년물 모기지 금리는 8%에 육박해 있는 상태인데 미국에서 집을 사기 위해서는 8%의 이자를 내야 됩니다. 당연히 부동산 시장은 좋을 수가 없겠죠. 게다가 모기지 채권 금리가 급등한다는 건 모기지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미국의 수많은 지역은행들은 모기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미실현 손실액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위태로운 은행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미국에 있는 대형 은행들로 자산이 이동하고 있고 그에 반해 작은 규모의 지역은행들은 예금이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미국 국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작은 은행에서 자금을 계속해서 뺄 수밖에 없는 거죠. 뱅크런 가능성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국채금리가 높아지면 국채의 가격은 떨어지기 때문에 국채를 많이 들고 있는 전 세계 연기금, 자산운용사나 은행들 역시 미실현 손실액이 커지면서 불안감을 형성하고 있는 중이죠. 금리가 높으면 자연스레 지출이 늘어나고 소비가 줄게 됩니다. 미국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감소한다는 건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진입을 했다는 이야기겠죠. 이렇기 때문에 빌 에크먼은 장기국채 숏포지션을 청산하고 앞으로 장기국채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연준은 여태껏 경제 위기 때마다 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장이 유동성을 공급해 주었고 그로 인해 경제가 살아났죠. 아마도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한 것 같은데 우리는 월가 거물들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어떤 발톱을 숨기고 있는지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미국의 금리가 높은 거는 맞아요. 이 표를 보시면 2007년도 전세계 금융 위기 때보다 지금 높고 2001년도 IT 버블 때보다는 살짝 낮은 수준입니다. 여러 매체에서 폭락장을 이야기하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2007년도 지표나 2001년도 지표를 가지고 와서 이때보다 금리가 높으니까 앞으로 주식시장은 크게 폭락할 거야 이런 분석들을 합니다. 틀린 분석이죠. 비교 대상에 금리만 포함이 됐고 미국 경제 지표는 포함이 안 됐죠. 금리만 놓고 보면 맞는 이야기지만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은 확연히 다릅니다. 미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출하면서 현재는 수출량 전 세계 1위에서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달러를 많이 벌어온다는 이야기고요. 시장에 있는 달러를 회수하면 할수록 달러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그럼 미국인들이 다른 국가들에게 원자재나 공산품들을 수입하더라도 달러가 강세이니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겠죠. 물가는 자연스레 낮아질 거고요. 미국은 강달러를 이용해서 다른 국가들에게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는 셈이죠. 미국 국민들 역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평소에 사고 싶었던 유럽에 있는 부동산들이 달러가 강세로 전환이 되면서 30%에서 40%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되었고 전 세계 여행을 다녀도 달러만 있으면 평소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소비는 자연스레 증가하게 됩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달러의 가치가 강해지니까 소비가 늘어나고 미국의 경제 상황은 오히려 더욱더 좋아진 셈입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 공급 또한 소비를 부추기고 있죠. 물론 앞으로 미국의 소비가 꺾인다는 관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가 현저하게 증가했고 학자금 대출 상한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줄어들 거예요. 미국의 수출 기업들 역시 좋지 않기 때문에 소비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줄어드는 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현저하게 느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시스템 리스크가 터지지 않는 이상 현재 겪고 있는 고금리가 생각보다 오랜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경기 침체로 빠지겠지.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 줄 거고 채권 가격이 하락할 거야.
그럼 난 채권 가격의 쇼패팅을 철회해야지. 이 생각을 갖고 있는 빌 에크먼의 예상대로 돌아가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죠. 내년에 미국 대선과 우크라이나 재건 작업 등 재정이 필요한 미국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의 수급 불안정 문제로 인해서 빠른 시일 안에 국채 금리가 안정되기는 힘들어 보여요. 리틀 버핏이라 불리는 빌 에크먼, 채권왕 조지 소로스, 제이미 다이먼까지 월가의 거물들이 하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자면 앞으로 금리는 떨어질 거고 국채 가격은 지금이 최저점이야. 국채 가격은 앞으로 올라갈 거야. 라는 내용입니다. 빌 에크먼과 조지 소로스는 채권 투자자죠. 채권 시장에 수요가 들어온다는 건 본인들이 미리 사놓은 채권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게다가 JP모건은 미국 1위 은행인 만큼 미국 정부와 밀접한 사이죠. 재무부의 국채 판매를 도와줘야 될 겁니다. 쉽게 말해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를 사줄 주체가 한정적이고 앞으로 시장에 채권이 많이 나올 예정이니까 채권을 사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점에 주식을 사기 위해서 폭락하는 그림을 그리시는 것 같은데 미국은 급격하게 소비가 꺾이면서 실업률이 폭등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금융위기가 올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얕은 경기 침체는 이미 진입을 했지만 우리가 걱정할 만한 경기 침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은 이렇게 좋겠지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신흥국들이 문제가 될 겁니다. 달러와 에너지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거나 외환이 부족한 신흥 국가들은 국가 부도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달러가 강세로 돌면서 미국으로 자본이 모이겠죠. 현재 연준은 매달 950억 달러의 장기 국채와 모기지 채권을 매도하면서 양적 긴축을 진행하고 있죠. 아마도 조만간 연준은 양적 긴축하는 양을 줄이면서 채권 시장의 수급 불안 문제를 조절해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적 긴축을 완화하는 상황을 천천히 지켜보면서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겠죠. 우리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눠서 시장에 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상 동결 시점,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 이렇게 나뉘게 될 텐데 금리 인상 동결 시점에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자산은 채권이 될 수 있겠죠. 금리 인상이 멈추었다는 건 채권의 가격 역시 저점을 찍었을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에서는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기업들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꿈을 먹고 자라는 미래 기술주들이 될 수 있겠죠. 미국의 강달러 정책으로 인해 무너지는 신흥국들의 증시를 해당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 PER이 낮고 저평가가 되어 있는 섹시한 주식들이 숨어 있을 거예요. 보통 미국 증시에 자금이 모이고 상승한 이후에는 신흥국 시장으로 자금이 모이게 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용한다면 주식 투자가 더욱더 즐거울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머니톡톡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저랑 같이 하나씩 찾아볼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유명한 인플루언서나 유명인들이 하는 말과 분석에 휘둘리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리틀 버핏이라 불리는 빌 에크먼도 돈만 되면 물불 안 가리는 기업 사냥꾼입니다. 유명인들이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듣고 행동에 옮기기보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어떤 속내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의심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셨으면 합니다. 주식 공부를 하려면 미국 증시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이 있죠. 미국 증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거시경제를 가장 먼저 반영하면서 트렌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국내 시장은 달러와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고요. 문득 이런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위기는 미국이 만들고 기회도 미국이 만든다. 참 부럽죠. 위기와 기회를 한국이 만드는 날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 더 기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